1762년 이모화변 때, 그때 다른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762년 조선은 이모화변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유럽은 7년 전쟁,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등 같은 시대에 발생한 역사를 입체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모화변은 1762년 영조 38년 5월 13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가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폐위하고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왕과 세자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모화변의 배경에는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성격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세자의 광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대리청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폐륜 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동은 영조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8일 동안 굶겨 죽게 한 것으로 전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조는 사도세자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세자는 결국 굶주림으로 사망하게 되며 이 사건은 이모화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화변은 비상식적인 재난이나 병계를 의미합니다. 이모화변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가 이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한중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건의 배경과 영조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또한 조선 왕조의 권력 구조와 왕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왕권의 비극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이후 조선 역사에서 왕과 세자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게 됩니다. 1762년은 청나라 시대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강희제와 옹정제의 통치 아래에서 중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청나라는 국경을 확장하고 외부 세력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해에는 청나라가 티베트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몽골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1762년에 중국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에서 3억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청나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안정된 정치 상황 덕분이었습니다. 1762년에 중국 사회는 농업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상업과 수공업도 점차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상인 계층이 부유해지면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유교 사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가 활성화되어 지식인 계층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청나라의 통치 안정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762년은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해입니다. 이 해에는 고사쿠라마치 천황이 재위하던 시기로 그는 1762년부터 1771년까지 일본의 제117대 천황으로 재위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에도 막부의 안정기와 맞물려 있어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적었던 시기입니다. 특히 1762년에는 토레키 사건이 발생하여 존학론자들이 탄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762년 일본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당시 일본은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며 인구는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농업 생산량도 증가하여 일본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농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762년 일본 사회는 에도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상업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인 계층이 부유해졌고 문화와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우키요에와 같은 회화 장르가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일본의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사회적 계층 구조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고 사무라이, 농민, 상인 등 각 계층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일본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문화와 사회 구조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후에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1762년은 7년 전쟁의 일환으로 영국이 스페인과 나폴리 왕국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주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유럽 전역에서의 세력 다툼을 반영하며 영국과 프랑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월 5일에는 표트르 3세가 러시아의 차르로 즉위하였고 4월에는 장자크 루소가 그의 저서인 사회계약론을 출판하여 정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762년 유럽의 인구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부족하지만 당시 유럽의 인구는 대략 1억 명에서 1억 5천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으로 농업 중심의 사회 구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인구는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도시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1762년의 유럽 사회는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던 시기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 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이러한 사상의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귀족과 평민 간의 사회적 갈등이 존재했으며 이는 후에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이 여전히 주요 산업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업과 무역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762년은 이 시기는 유럽의 7년 전쟁과 관련이 깊습니다. 7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전쟁으로 북미 대륙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영국은 프랑스의 북미 식민지를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1762년에는 영국이 스페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플로리다를 포함한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식민지 확장은 북미 대륙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762년 당시 북미의 인구는 약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인구는 주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에서 이주한 식민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농업, 상업, 어업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 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 대다수의 인구는 농민이었으며 일부는 상인이나 장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에서의 노예 수입이 증가하면서 노예 제도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북미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후에 미국 독립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762년은 영국과 스페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남미의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해에 영국은 스페인령 식민지인 마닐라를 점령하였고 이는 1762년 10월부터 1764년 3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7년 전쟁의 일환으로 영국의 식민지 확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영국은 쿠바를 침공하여 아바나를 포위하였고 이로 인해 스페인 제국의 식민지 통치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남미 대륙의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62년 당시 남미의 인구는 약 4억 3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중 브라질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인구는 약 2억 50만 명으로 남미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1762년의 남미는 식민지 시대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원주민과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후에 독립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남미는 또한 유럽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는 식민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7년 전쟁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에서의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게 만들었고 이는 남미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762년 중동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7년 전쟁의 여파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중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지역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부족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기독교, 유대교 등 다른 종교도 존재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 시기에는 이슬람 문화가 교육과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황금 시대에 이어진 이 시기에도 수학, 천문학, 의학 등에서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성과 외부의 전쟁은 지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약화되면서 지방의 자치권이 강화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1762년은 호주에서는 제임스 쿡이 태평양 탐험을 통해 호주 대륙을 탐사하고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시작한 시기로 이는 후에 호주 식민지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쿡은 보타니만에 상륙하여 호주 원주민들과 접촉했으며 이들은 뉴질랜드 원주민들과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1762년은 유럽인들의 탐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시기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중심이 되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럽의 탐험가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식민지화는 이후 몇십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762년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의 인구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부족하지만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호주에는 약 35만 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뉴질랜드에는 약 10만 명의 마오리족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럽인들의 이주가 본격화되기 전의 수치로 이후 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1762년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원주민 사회가 중심이 되는 시기로 호주에서는 원주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었고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이 부족 단위로 사회를 구성하며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럽의 영향을 받기 전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럽의 탐험과 식민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762년은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가 차르로 즉위한 해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표트르 3세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이후 러시아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정치,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며 러시아를 유럽의 주요 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762년 당시 러시아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며 대다수의 인구가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농노제로 인해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762년에 러시아 사회는 크게 두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류층은 귀족과 지식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며 문화와 예술의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인구인 농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농노제는 이 시기에 더욱 강화되어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귀족에게 종속된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농노제의 완전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에서 러시아는 서구화와 근대화를 향한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1762년 아프리카에서의 사건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전쟁 외에도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의 여러 지역적 갈등과 식민지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반영합니다. 이 시기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경제 활동은 농업과 무역이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의 금과 소금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역은 지역 왕국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식민지 확장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의 자원 착취가 본격화되면서 아프리카의 사회 구조와 인구 이동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예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이주당하거나 노예로 팔려나갔고,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 구성과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약화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1762년은 이 시기에 영국 동인도 회사는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러 전투를 치렀고, 이는 인도의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구에 대한 추정은 18세기 중반 약 1억 명에 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인도의 복잡한 사회 구조를 반영합니다. 당시 인구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인구 증가율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굴 제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지역 세력들이 점차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동인도 회사의 활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으며, 이는 인도의 사회적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변화는 인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식민지 시대와 현대 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